생활 속 사회탐구 세계지리 그림지도로 본 일곱 대륙. 축구공도 동글동글, 엄마 얼굴도 동글동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공처럼 동그랗게 생겼어. 한번 살펴볼까? 큰 땅덩어리들이 바다에 떠 있어. 동그라니까 한눈에 보기 힘들지? 귤껍질을 벗기듯 펼쳐나 볼까? 동서로 길게 이어진 땅도 있고 남북으로 기다란 땅도 있어. 세계는 모두 7개의 큰 땅덩어리로 나누어져. 이 땅덩어리를 대륙이라고 해. 우리는 대륙을 돌아다닐 거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세계는 지역에 따라 낮과 밤이 달라. 우리나라가 낮이면 미국은 컴컴한 밤이야. 미국이 낮이면 우리나라는 밤이고, 지구의 북쪽과 남쪽은 계절이 정반대야.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겨울이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여름이면 우리나라는 겨울이야. 오스트레일리아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에 있어. 지구에는 추운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어. 지구의 한가운데인 적도 근처는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더워. 지구의 양쪽 끝인 북극과 남극은 햇볕을 조금 받기 때문에 항상 춥지. 적도에서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져. 더운 곳과 추운 곳,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각도가 지역마다 달라요. 적도 근처는 햇볕을 거의 똑바로 받아서 태양빛이 강하고 덥지만,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햇볕을 비스듬하게 받아서 태양빛이 약하고 추워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옷을 골고루 챙겨야 해.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니까 말이야. 기후급은 세계의 기후는 열대, 건조대, 온대, 냉대, 한대, 고산대의 6대 기후로 나누어져요. 열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구분이 없고 항상 여름인지요. 건조대, 물이 부족해 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역. 온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 냉대, 온대와 한대의 중간에 위치해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지역. 한대, 제일 따뜻한 달도 영상 10도를 넘지 않아 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역. 고산대, 산이 높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온도가 낮은 지역. 제일 먼저 갈 곳은 아프리카야. 우리 인간들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해. 인류의 고향인 셈이지. 아프리카 한가운데를 적도가 지나는데, 적도 부근은 덥고 비가 많아서 너무가 무성해. 적도 북쪽으로는 뜨거운 사막이 펼쳐져 있어. 남쪽으로는 넓은 풀밭이 많아서 코끼리나 사자 같은 야생동물이 많이 살아. 남쪽 끝에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대. 동물의 왕국, 사하라 사막 남쪽의 밀림과 초원지대에는 코끼리, 기린, 얼룩말 사자, 표범, 고릴라, 침팬지 등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아프리카의 부족들, 아프리카 케냐와 타냐니아의 초원에 사는 마사이족 남자들은 춤을 춰요. 아프리카에는 여러 부족이 사는데 부족들마다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요. 아프리카에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인 아시아가 펼쳐져 있어. 남쪽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짓고, 서쪽은 건조한 사막지대여서 유목민이 많아. 북쪽은 북극과 가까워 춥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동쪽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좋단다. 아시아는 오랜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야. 큰 강 주변에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든 것도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어. 벼농사. 벼농사는 아시아 대륙 남쪽인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갔대요. 오늘날에도 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즐겨 먹는답니다. 유목. 아시아 대륙의 서쪽과 중앙에는 사막이 많아 양이나 염소, 낙타와 같은 가축을 기르며 풀밭을 찾아 이곳저곳 떠도는 유목민이 많아요. 우랄 산맥을 넘어 유럽으로 가볼까?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닷바람 덕분에 겨울에도 덜 추운 편이야. 그 대신 비가 자주 오고 흐린 날이 많아서 사람들은 햇볕만 나면 일광욕을 즐기지. 지중해와 닿아 있는 남쪽은 따뜻하고 맑은 날이 많아. 그래서 그런지 이곳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활달해. 유럽은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해서 다른 대륙에 비해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 니스의 바닷가. 니스는 프랑스 남쪽 지중해의 항구 도시예요. 연평균 연상 15도를 유지할 만큼 기후가 연중 고르게 따뜻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알프스. 알프스 산맥을 오르내리는 산악 철도가 있어요. 알프스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걸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산맥이랍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곧바로 건너면 북아메리카 대륙이 나와. 서쪽에 로키 산맥이 길게 뻗어 있고 동쪽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지. 이 넓은 평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지대야. 석유, 석탄, 철광석과 같은 자원이 풍부해서 공업이 아주 발달했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인 미국도 이곳에 있지. 미국에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도시가 많아. 대규모 농업. 미국은 넓은 땅에서 기계를 이용해 밀, 옥수수, 콩, 모카 같은 농산물을 많이 거둬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하지요. 콤바인을 이용해 수확한 밀을 트럭에 실어 기계로 농사를 지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에 있는 맨해튼은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곳이에요.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 큰 은행과 증권 회사들이 몰려 있어요. 북아메리카에서 내려오면 남아메리카야. 서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쪽에는 아마존 강이 흐르는 열대 밀림이 있지. 남쪽에는 팜파스라고 불리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 남아메리카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 백인과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고 또 그들 사이에 피가 섞여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 팜파스 목동. 팜파스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남쪽의 넓고 평평한 초원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고 옥수수와 밀을 재배해요. 소를 모는 목동 가우초들이 이곳에 있지요. 무지개 인종. 남아메리카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던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섞여 있어 혼혈인이 많아요. 브라질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피부색도 다양하지요.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큰 땅덩어리와 작은 섬들이 보여. 바로 오세아니아야.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막도 넓지만 풀밭도 넓어. 뉴질랜드는 땅의 절반이 풀밭이지. 이곳에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장이 많아. 지구 남쪽에 동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캥거루나 코알라, 오리, 너구리처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살고 있어. 캥거루. 캥거루는 새끼를 아기 주머니에서 키워요. 오세아니아에는 캥거루처럼 다른 대륙에는 없는 동물들이 살아요. 오리, 너구리와 코알라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지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조가비를 여러 개 겹쳐놓은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유명해요. 마지막 여행지는 지구의 남쪽 끝인 남극 대륙이야. 기온이 너무 낮아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사시사철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곳이지. 이 땅의 주인은 바다표범과 펭귄이야. 남극에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과학자들을 보냈어. 과학자들은 남극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남극 탐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의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남극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대요. 황제 펭귄. 황제 펭귄은 겨울에 남극에서 알을 낳는 유일한 새예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무리를 지어 체온을 나누고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알을 품는답니다. 이로써 세계여행은 끝났어. 지구촌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서로 다르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선 벼농사를 짓고 초원이 펼쳐진 곳에서는 가축을 길러. 사람들은 자연을 슬기롭게 이용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벼랑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 대륙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고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2학기에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배우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이 궁금해요.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는 바다와 육지가 있고 육지는 바다 사이에 여러 개의 땅덩어리로 나뉘어 있지요. 지구의 생김새를 보고 싶을 때 바다와 육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지구본을 돌려보아요. 공처럼 둥글게 생긴 모형의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지구본이라고 해요. 실제 지구의 모습을 줄여서 아주 작게 만든 것이지요. 지구본에 그려져 있는 육지와 바다는 실제 지구의 모습과 같아요. 지구본에서 우리는 바다와 육지의 넓이, 위치, 모양, 그리고 산과 광, 사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들 실제 지구의 모습을 작게 축소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구본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지요. 그래서 지구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고개를 약간 기울여서 봐야 해요. 지구본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실제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구본에는 경선, 위선, 날짜 변경선 등을 나타낸 표시가 있어요. 이 선들은 실제로 지구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끼리 약속으로 그어놓은 가상의 선들이에요. 이 선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 곳곳의 위치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선은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세로선으로 동서방향으로 180도씩 나뉘지요.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세로선이에요. 위선은 지구 가로선으로 가로의 중심선인 적도를 0도로 정하고 북극과 남극까지 각각 90도로
나뉜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아요. 지도 역시 실제 세계의 모습을 작게 그려놓은 것이지만 지구본과는 달리 동그란 공처럼 생긴 지구의 모습을 펼쳐서 평평한 종이 위에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구본처럼 손으로 돌리면서 확인해 보이지 않아도 지구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요. 물론 지도에는 지구의 세로선과 가로선인 경선과 이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것과 달리 세계 지도는 북쪽이 위, 남쪽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요. 지도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대륙과 바다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산맥과 산, 강, 판 등의 지형을 볼 수 있지요. 또한 전 세계 각 나라들의 이름과 주요 도시들은 물론 세계 곳곳의 기후와 바다의 해류 등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용도에 맞게 제작된 주제별 지도를 보면 인구 분포, 행정 정보, 지질, 토지 이용, 교통, 항공 등 원하는 정보에 따라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지도. 지도는 실제로는 공처럼 생긴 둥근 지구를 평면 위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 실제의 모습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남극과 북극의 모양이 달라져 보이고 거리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지도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개발해 왔답니다. 메르카토르 도법. 경선에 대해 항상 동일한 각도로 교차하는 등각 각로가 직선이 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항해용으로 이용됩니다. 구두 도법. 대륙의 면적과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된 세계 지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세계 전체의 분포도나 밀도도에 이용됩니다. 지구본과 세계 지도의 차이점. 지구본과 세계 지도는 모두 지구의 모습을 작게 줄여서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공 모양으로 하나는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많답니다. 지구본, 전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구상의 실제 거리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구처럼 지축이 수직에서 23.5도 기울어 있어요. 대륙의 모습을 실제 지구 모습과 똑같이 나타내요. 세계지도,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구상의 실제 거리를 알아보기 어려워요. 지구를 똑바로 세워놓은 것처럼 북쪽이 위를 향해요. 남극과 북극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나타내요. 지구본은 어디에 쓰일까요? 지구본을 사용하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의 거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지구본 위에 종이띠를 대고 거리를 재서 실제 지구 크기만큼 눌려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 사이의 넓이도 비교할 수 있어요. 비행기나 배가 가장 짧은 거리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지요. 대륙과 대양.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어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넓어요. 육지는 커다란 땅덩어리와 섬들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대륙이라고 하지요. 지구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등 7개 대륙이 있어요. 하지만 남극에서는 과학 탐사를 위한 연구원들만 있을 뿐 일반 사람은 살지 않고 나라도 없기 때문에 보통 세계의 대륙을 말할 때에는 남극을 뺀 6개 대륙만 꼽기도 합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다를 대양이라고 불러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은 3대양이 있는데 여기에 북극해와 남극해를 더해 5대양이라고도 하지요. 태평양은 동쪽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 서쪽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 남쪽은 남극 대륙, 북쪽은 북극 지방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이지요. 대서양은 두 번째로 큰 대양으로 유럽 및 아프리카 대륙과 남북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어요. 인도양은 아시아 남쪽 지역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접하면서 남쪽으로 남극 대륙까지 뻗어 있는 대양이지요. 북극해와 남극해는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을 중심으로 펼쳐진 바다인데 겨울에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5대양 6대주라고 부른답니다. 대주는 대륙과 같은 말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팔과 중국 국경에 솟아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랍니다. 높이가 8,848m에 이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는 높은 산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아프리카의 나일강이에요. 적도 근처에서 시작해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인데 총 길이가 6,690km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북극 지방의 그린란드예요. 세계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이상의 큰 육지를 대륙이라 하고 그보다 작은 육지를 섬이라고 해요. 세계의 환경. 세계는 곳에 따라 기후가 다르고 날씨도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식물도 다르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지역마다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극지방, 남극과 북극 근처로 가장 따뜻한 달에도 영상 10도를 넘지 않고 1년 내내 추운 곳이에요. 여름에는 긴 낮이, 겨울에는 긴 밤이 계속되고 바다는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요. 사막,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매우 건조하고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땅은 모래와 자갈, 바위로 이루어져 있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하답니다. 열대우림, 적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밀림 지역이에요.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며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지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며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사바나, 열대의 초원지대로 열대우림과 사막 중간에 펼쳐져 있지요. 초식동물들이 많이 살며 이들을 잡아먹는 맹수도 많아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구분된답니다. 온대, 극지방과 열대 사이에 있는 곳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비가 적당히 내리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입니다. 일찍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고산지대,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이나 티베트 고원,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처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산소도 희박하답니다. 생활 속 사회탐구 세계지리 그림지도로